알아볼 직업, 병원 코디네이터예요. 사실 이런 직업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유래. 제가 아까 뭐 방송 전에 농담으로 말했었는데, 김씨의 아줌마의 그 딸내미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 자체를 옆에 사는 이웃들이 했죠. 아주머니들이 했죠. 여기가 좀 아픈데 어떡해? 거기 가봐. 거기 정말 잘해. 네. 그렇죠. 뭐 이런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근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가 저희 나라에 도입된 거는 뭐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지금 이제 1994년 미국의 이제 병원 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 치과에 의해서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병원도 경영 위기를 맞게 되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뭐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병원 또 치과, 비만 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코디네이터를 두는 병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요. 네. 또 최근 의료시장 개방 또 병원의 체인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병원 간의 서비스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 확산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그래요. 것인지 요즘 여성분들이 선호한 유망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잘 거죠? 알고 계시는데요. 여성 유망 직종으로 선정된 병원 코디네이터는 병원의 고객 만족을 위해서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획이나 관리, 개선을 하는 업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고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관리, 병원에 대한 관리나 직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전문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크게 오래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4년에 네. 도입이 됐다고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 그만큼 이 직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 뭐 병원에 병원 코디네이터 없는 병원 찾기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쉽지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중요한 업무를 병원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되나요? 그래요. 좀 껄끄러운 이야기들은 보통 네. 병원 코디네이터가 그렇죠. 하시는 것 하면서 같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죠. 안과를 갔었는데 예. 금액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 그 얘기는 저희 코디네이터와 함께 하시라고. 맞아, 맞아, 껄끄러운 맞아. 얘기 하시는데 예. 그런 직업인가요? 예, 아무래도 병원 코디네이터는 요즘은 병원의 서비스 매니저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병원 전체의 총괄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옛날에 병원에 갔을 때 보면 의료보험 카드 하나 가지고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의료보험 카드 가지고 가세요? 안 가지고 안 가요. 가지고 안 가지고 가시잖아요. 가죠. 그래서 병원에 가셨었을 때 그 고객님이 오셨을 때 고객님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증상을 묻고요. 공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포심을 이렇게 저하시켜 주시면서 거기가 아프셨군요. 저희가 빨리 진료해 드릴게요. 안내를 해주시는 증상의 방법 그리고 네. 공포심에 대한 저하에 대한 방법, 증공소, 그다음에 소개의 방법으로 마케팅에 유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 병원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혹은 간판을 보시고요. 혹은 또 옆집 아줌마가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에 또 영향들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의료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지금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데스크에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번호, 연락처, 고객님 이거 적어주시면 바로 응대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대기 시간인데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보다는 고객님 앞에 예약 고객님이 있으셔서 한 2, 3분가량만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혹은 한 7, 8분가량만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라고 안내를 해주면 사람인지라 조금 5분 정도는 혹은 7, 8분이면 한 1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배려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네요. 이런 예. 식으로 또 고객에 대한 관리도 해주시고 또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들을 거리라든지 볼거리나 먹을 거리를 제공해주는 총괄적인 서비스 업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요. 이 병원의 얼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의사 선생님도 그렇죠. 우리가 뭐 직접 접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는 그래요, 셈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아까 성형외과 말씀한 전 치과를 갔더니 치과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서 어정쩡한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좋던 의사 선생님이 그럼 그건 코디네이터와 함께 얘기를 해보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안 좋은 얘기나 이렇게 좀 말하기 곤란한 병원의 모든 일들은 환자와 하는 것도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 같습니다. 근데 정밀한 치아 컨설턴트 보니까요 코디네이터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병원 코디네이터는 무슨 일을 하고 그러지? 세분화되어 있는 코디네이터 일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병원 가시면 가운 입으신 분들은 다 의사 간호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유니폼을 입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하고 계시고요. 좀 종류를 말씀드리면 리셉션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네. 수납이나 예약 또 전화 응대와 상담을 통한 고객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상담 코디네이터는 아까 김희아 컨설턴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료 전후 고객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제 좀 마음적인 부분도 만져주시는 그리고 이제 치료 결정을 이제 유도하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이제 요즘 병원 가시면 병원인지 카페인지 알 수 없게끔 맞아, 굉장히 맞아요.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 주시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환경 조성과 병원의 이제 전반적인 이미지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고 기획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의료기 시장 조사 또 고객 분석으로 병원 내외 홍보 및 계획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제는 조금 코디네이터의 업무도 세분화돼서 코디네이터도 그래요. 이렇게 좀 세분화로 나누어져 그래요. 있네요. 저희가 예.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말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실장님이라고 그럼요. 하죠. 상담 맞아, 실장. 저희 맞아. 상담실장님하고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상담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단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명한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경영학과나 간호학과 그리고 보건학과를 전공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다만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이라든지 꼭 전공해야 되는 학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병원에서 실무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의료에 관련된 지식이나 혹은 병원 경영에 대한 이해, 병원의 경영 마인드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는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30시간 이수하시고 나면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자격 요건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 자체가 예.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필수의 조건은 아니죠. 병원을 취업함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로 꼭 취업을 함에 있어야 있어서 되나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 요즘 다 자격증 시대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없으셔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위양에 내가 병원 코디네이터를 취업을 할 거면 네. 갖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요? 그래요. 지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민간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어디 가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간호학원이나 병원 코디네이터 전문 학원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문의를 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사실 준마렐라 분들께서 뭔가 시작하기 전에 벌기 전에 돈을 쓰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실 거기 네.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자면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HRDnet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지역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인근 지역에 뭐 전액 무료 혹은 일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교육 수강 기간이 한 달로 굉장히 짧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집중해서 수강하시면 이제 자격증 취득 기간이 가장 짧은 자격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래요. 국비 지원까지 되네요. 맞아요. 예. 저 아는 언니도요, 오랫동안 병원 코디네이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상담 실장님으로 했는데 이 코디네이터라는 명목이 생기고 나서 네. 병원에서 자격증 취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선호를 한대요. 일단 자격증 있으세요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일을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기간이 진짜 생각보다 짧으네요. 뭐 한 달, 뭐 한 5주 정도는 할 것 그러게요. 같은데 교육 과정은 어떤지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약 3주에서 5주 가량으로 각 기관마다 조금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교육 과정도 조금은 차이점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이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고객에 대한 관리,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치과에 대한 임상 및 상담 스킬이 진행이 되고요. 네. 메디컬에 대한 마케팅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네. 문의 전화를 쭉 저 위에도 저희 PD들이 네네. 얘기를 한 결과 이 자격 시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 그렇죠? 어렵진 않을까? 네, 저희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자격 시험 뭐 어떤 걸 보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크게 겁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시는 주부분들 보면
가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취득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만 이 약물고 하시면 네. 충분히 따실 수 있고요.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한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한국서비스표준협회, 또 한국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등에서 자격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한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자격 시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시간 이상 과정을 수료하셔야 되고요.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 관리에 대한 관련 지식, 실무를 적용해서 고객의 만족과 또 병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런 내용을 측정을 하시는데 1교시와 2교시 해서 이제 각각 50분씩으로 진행이 되시고요. 네. 1교시는 코디네이터의 실무 그리고 이제 의료 기초에서 5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시고 2교시 같은 경우는 의료 마케팅, 기획 그리고 병원 관리에서 또 50문항을 출제를 하십니다. 네. 합격하시려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만 떠올리니까 병원 코디네이터도 그렇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의학 생각하시는 용어 분도 있을 나오는 거 거예요.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도 알아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게 어렵기만 한 시험은 아니다라고 하셨고 교육기간도 생각보다 짧고 그래요, 시험의 그 점수도 60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또 방송이 끝나더라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해야죠. 취업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취업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경쟁력 시대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홍보, CS 관리 및 기획, 서비스 강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취업에 대한 방향으로는 치과나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메디컬 센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병원에 대한 서비스 강사나 실버 산업의 종사로 진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각 교육기관에서 시험까지 모두 자격을 취득하시고 나면은요, 그곳에서 또 취업에 대한 알선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그 병원에서만 일하는 건 또 아니에요. 병원이나 이런 곳에 CS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넓은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예. 좀 생각하는 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곳에서는 괜찮지만 개인 병원에서 우리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뭐 고객에 대한 우리 손님이죠. 그렇죠. 손님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안내나 뭐 서비스적인 부분 이외에 좀 우리가 좀 어려운 말, 아까 정미 씨도 말씀했다시피 네. 금전적인, 왜냐면 또 치과나 성형외과는 굉장히 금액 자체가 고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 또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또 성과가 또 달라지. 병원에 그럼요. 또 고객 수익이 유치가 달라질 것 저희는 지금 사실 너무 표면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만 해드리고 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디네이터는 이것 이외에 또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담할 때 뭐 서진 씨는 코를 보러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코와 해야 될것 눈을 같아요? 같이 했었을 때 어떤 생기는 시너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말을 진짜 그렇죠. 말을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맞아요. 잘하면서 또 코를 병원에 세우게 되시면요, 고객님, 뭐 여기 눈 앞트임 한번 하시니까 베란다 확장 한번 하시고요. 저희가 보톡스 지금 시술하고 있는데 25만 원에 2병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귀족 한번 처리하시고요. 그럼 다 같이 토탈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요거 덜 먹고 요거만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 스킬 엄청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약간 맞아요, 맞아요. 영업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지 영업 않을까. 능력이 사실은 네. 개인 병원에서는 최우선으로 맞아요. 좀 따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표면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사실 교과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디네이터의 또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네네. 한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코디네이터로 신입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신 이후에 이제 실장급 이상이 되시려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셔야 되고 네. 장급 이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치과 네. 굉장히 큰 돈 전문 용어로 풀마우스라고 해서 여기를 전부 다 하신 적이 네.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수납할 때 만나는 분 틀리고요. 뭐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하시는 분 틀리고 그렇죠. 진료 보조하시는 분 틀리고 세팅이 되면 의사 선생님 와서 진료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다음 향후 일정은 또 다른 분하고 잡고.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따로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맞아요. 예, 가운 입으신 상담 실장님이 네.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도 코디네이터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단계를 밟아서 승진을 하셔서 이제 실장급이 되신 상태이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어머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얼마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서비스가 네. 들어가고 총 금액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 치료를 직접 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 이거 얼마에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힘들죠. 또 의사 선생님이 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니, 또 역할도 사실은 영업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모습인 건 양 보여줘야지 또 환자들이 또 믿음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코디네이터로 시작을 해서 네. 실장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이 실장님들이 이게 대단한 것 같다는 소문을 좀 들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그분이 월 매출 5천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병원에. 네. 근데 이제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득바득 따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큰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스카우트 제의를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천차만별로 수입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능력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그래요.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코디네이터들의 월급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게 뭐 초봉에서 실장으로 올라가서 직접 고객과 응대를 해서 그러게요. 하면 이게 하늘과 네. 땅 차이의 그렇죠.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배용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우, 배용준.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네. 근무 시간을 우선 일을 하셔야지 수입이 생기시니까 그렇죠. 예, 근무 시간은 병원 오픈해서 마감 시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9시에서 6시인데 뭐 치과냐 한의원이냐 이런 병원 특성에 따라서 오픈과 마감 시간은 조금씩 그렇죠. 차이가 나실 수 야간 있고요. 진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코디네이터가 도입된 것 자체가 병원도 서비스 경쟁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뭐 주 1, 2회 야간 진료나 토요일 오전 혹은 네. 오후 진료 또 생기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초봉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1,800 정도 1500, 예, 시작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네네. 예, 능력과 경력에 따라서 이제 상위 10% 정도 드시는 이제 상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500 이상의 급여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제 정말 느낌인데요. 능력제네요. 지금 네. 월 500 이상 소리를 듣고 전화 막 하시는 우리 주말일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이트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조금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나 사람인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의료 쪽에 관련되어 있는 널스잡이나 간호잡 그리고 메디컬잡을 참고하셔서 검색창에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치시면은요 그에 대한 정보가 내가 어느 곳에 거기에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바로 이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에요. 병원의 얼굴, 네, 그럼요. 병원의 최고 고수익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닥터보다 더 많이 네, 근데 환자를 응대하는 업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 같은 게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도전하시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성과 또 지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필요한 지식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격증 취득이나 경영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의료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인성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나 적극성, 리더십, 융통성이나 인내심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리해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대인관계의 능력이 중요하고요. 환자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상담이나 그리고 조언 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스킬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경력, 마인드 부분이 갖춰져 있다면 유능한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 지금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네네.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얼마큼 대단한 프로그램이냐면요. 네. 오늘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해드리잖아요. 직업을. 그런데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우리 김미아 취업 컨설턴트가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병원 코디네이터 한 분을 직접 모신 거는 다른 그렇죠. 거죠. 지금 그렇죠. 코디네이터를 모신 거지요. 예. 자격증 따신 거죠? 네, 자격증 교육기관에서 저는 30시간 이상 거의 100시간에서 120시간을 조금 예전에 따서 그런지 이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자격증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증 수료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병원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분들이나 또 간호조무사분들을 함께 모여서 네. 여기 보시면 서비스 강의 강사. 있으셨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CS 강사 역할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요, 예. 지금 준비되고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만능을 좀 요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아침 조회라든지 혹은 CS 직원에 대한 교육들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강의에 대한 스킬도 조금 더 향상시킨다면 아무래도 연봉이나 협상 같은 걸 하실 때 조금 더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 방법 하나 알려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 병원 코디란 직업이 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선호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들이 조금 덜한 편이시고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시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 근무 시간에 맞추기가 더 좋으신 네, 형편이시고 실제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이제 둘째 출산 전까지 다니시고 출산 후에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전하시면 충분히 길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맞아요. 그 상담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에게 참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직업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병원 코디네이터의 전망은 이른바 여성의 유망 직종이라고 할 만큼 비전이 강하고 또 급여나 복지 후생편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주말에 휴진을 하는 병원에서는 근무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일을 하실 때 실내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과도하게 몸을 쓰지 않음으로 여성분들에게 좀 적합한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신에 대한 경력에 따라서 급여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문들이 취업의 문이 열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력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도 없고 또 결혼에 대한 유무 관계없이 새로운 병원 경영의 패러다임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조직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전망은 아주 밝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병원이라는 데 자체가요,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곳이 불편하신 분들이 맞아요, 찾게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주말렐라 분들이 엄마 마인드로 그럼요. 환자분들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은 네.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직업 어때요에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훈 씨?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죠. 지금 아래 네.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송 이후에 오늘은 정미 씨가 네. 또 1시간 동안 상담 전화를 직접 받는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전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바뀌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직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